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최종 금리 상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도 다음 금리 인상 스텝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의 자세한 목소리는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시에 공개되는 연준 의사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즉 현 시점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궁금한 앞으로의 방향성,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다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복잡하게 일단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금리 상단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금리 상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성공 투자 전략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의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콜린스 총재가 12월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채금리 상승에 일주일 만에 최저치까지 밀어놨습니다. 5일은 중국 코로나 봉쇄 지역 확대에 수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미 연준 긴축 경계감에 달러 대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오늘 시장의 이슈 체크를 해보고 왔는데요. 그럼 이번 주 또 한 주의 시작인 만큼 이번 주 한 주의 일정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준 의사록 발표도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한 주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표나 이런 것들은 별게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자, 11월 지금 말일로 일단 가고 있고 12월부터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일단 12월 중순까지는 어떤 우리가 수익을 뽑아내는 이런 전략을 좀 여러분들께서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벌써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자, 우리 주식이든 현물이든 해외 선물이든지 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중순 넘어가면 사실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략을 일단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 3개만 제가 일단은 뽑아봤습니다. 목요일 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점도표가 일단은 발표가 되겠죠.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의견일 뿐이지만 제 예상으로는 5% 넘어서 5% 넘어서 최종 금리가 일단 점도표에 찍힐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24일, 25일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뉴욕장이 휴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선물 시장은 굉장히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24일 특히나 한국 시간으로 24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25일 금요일은 24일보다는 조금 거래량이 좀 활발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를 일단은 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의사록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추수감사절 24일, 25일이 가장 중요하다. 체크 꼭 해두시고 24일 밤 같은 경우에 24일 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는 현상들이 보이니까 그때는 조금 매매를 자제하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24일 날 오전에 한국통화정책회의가 일단은 있습니다. 한국통화정책회의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나운스,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그런 날인데, 자, 자료 잠깐 내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료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시고요. 국내 가처분 소득 현황이라는 거를 제가 일단은 준비를 했는데, 가처분 소득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실질적으로 이 가처분 소득이 향상되느냐,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극복을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처분 소득인데, 최신 자료를 제가 일단 좀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가처분 소득 현황표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맨 오른쪽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 3.62%다. 자, 가처분 소득이 전년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 예, 뭐 월급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2%,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했죠.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당연히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 전부 다 내고, 월급 받아서 필요한 것들 전부 다 내고 실질적으로 내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그 소득이 가처분 소득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작년보다 마이너스 5.2% 정도 가난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인플레이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를 찍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그 갭이 굉장히 좀 더 클 것이다.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오른쪽인데요. 자, 우리나라도 통화정책회의 24일 날 하는데 0.25% 정도 금리를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0.25%.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3.25% 정도 됩니다. 3.25%. 우리 미국의 금리 상단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일단 금리 스프레드 격차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1% 정도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가 3.25%,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0.25%를 올려서 우리나라 3.25%로 끝납니다. 12월에는 통화정책 회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1월에 끝납니다. 그럼 뭐예요? 3.25% 정도가 우리나라 올해 금리 상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미국은 어떻죠? 지금 4%입니다. 4%에 12월에 FOMC가 한 번 더 남았어요. 자, 그러면 0.5% 정도 일단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4.5%죠. 4.5 대 3.25%로 1.25% 최소입니다. 최소. FOMC가 다음 달에 0.75%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0.5% 올린다라는 일단은 추정치고요. 자, 그러면 1.25%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갭입니다. 이게. 자, 우리나라가 3.25% 정도 기준금리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출금리, 통상적인 대출금리가 한 6% 이상 나옵니다. 6% 이상. 6% 이상 여러분 통상적인 대출 금리가 여러분들의 신용이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사실상은 상관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신용 등급이 좋으셔도 6% 이상 신용대출입니다. 여러분 주담대가 아니라 신용대출이 6% 이상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게 그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일단은 있고 우리나라는 0.25% 정도 올릴 가능성이 가장 높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3.25%에 지금 금리 결정이 난다. 올해는 여기로 끝이다. 자, 두 번째, 가처분 소득을 결정하는
이 지출에서 그러니까 이 가처분 소득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뭐냐라는 거죠. 바로 뭡니까?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 비용 여기 보이시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20% 정도 일단은 차지를 하는데 20% 정도 일단은 차지를 하는데요. 이거는 통계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20%밖에 안 나는 거고요.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지금 줄어드는데 가처분 소득이 그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비용의 급증이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내는 이자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자, 뭐 어른들이 그러시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이자라고.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우리 생활을 지금 조금 옥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올해 그치지 않을 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단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가처분 소득 현황 일단은 좀 봤고요. 요거 일단 한 가지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통화정책회의 지금 말씀드리면서 한국 시장 조금 심도 있게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주요 국가의 가계부채의 비율 이것도 최신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거를 니혼게이지죠.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주요 국가의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인데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이 2위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2위예요. 한국이 2위. 자, 1위가 노르웨이, 3위가 호주고요. 물가가 10% 이상인 영국이 뒤를 바치고 있고 디플레이션이 30년 정도 계속되는 일본, 그 다음이 뭡니까?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1위가 노르웨이죠. 근데 사실은 노르웨이나 호주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빼셔야 돼요. 노르웨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복지가 굉장히 좋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일부러 이 나라들은 조금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일부러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억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2천, 3천을 해준다라거나 이렇게 국가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게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 빼놓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뭐가 남습니까? 한국이 남아요, 한국이. 자, 가계부채가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향후에 2022년 12월이나 아니면 다음에 1월에 특집 방송으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이며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회가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FOMC 의사록 발표 이 세 개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스케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24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준의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연준 FOMC 회의록이 24일 목요일 새벽 4시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또 이후에는 한국의 금리가 결정이 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4일에 미국 그리고 한국 이 중요한 이 이슈들이 모두가 발표가 되는 만큼 잘 체크하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23시간 동안 거래가 되는 해외 선물 시장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흐름 복귀를 하고 또 저희 미증시 개장 전에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부탁드려볼까 하는데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네. 네. 여러분들의 매매를 책임져 줄 15시라고 제가 전번에 제목을 조금 붙여드렸죠. 네. 유럽 시장도 굉장히 좀 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3분봉 일단은 보면서 같이 복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복귀는요, 여러분, 복귀를 하면서 제가 혹시 이번 주에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저저번 주에 했던 제 기법 강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신세계 리턴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50분짜리 전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요. 자, 일단 15시부터 유럽 시장입니다.
자, 유럽 주식시장 일단 시작을 하는데 16시부터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16시부터 추세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자, 일단 나스닥 시장 일단 보면 자, 여기입니다. 17시 일단은 시작을 해서 17시 시작을 해서 박스장을 형성하고 있다가 자,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뭡니까, 여러분? 수렴 구간이 나오면서 발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여기 정도 타점을 일단은 잡으실 수가 있고 여기 정도 타점 잡으셔서 자동 익절로 요 정도의 수익 좀 간략합니다. 간단한 이런 수익 일단 좀 챙기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팁을 제가 좀 드리자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니까 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 팁을 조금 하나 드리면 차트는요 항상 여러분 굉장히 넓게 보셔야 돼요. 길게 그리고 크게 일단 보셔야 되는데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세요. 오늘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하락장이 일단은 계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락에 일단은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하락의 방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부분은 뭡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부분은 페이크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페이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매도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일단은 보면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순히 이 시간대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내리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겠지만 차트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크게 일단은 보셔야 된다. 자, 크게 보면 뭡니까?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7시 시작한 3분봉이거든요. 3분봉만 봐도 굉장히 큰 하락이 있다. 하락 추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 관점으로 본다. 라고 하면 여기에 조금씩 나오는 이런 골든 크로스 지역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시고 어떻게 됩니까? 매도 전략을 쓰시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택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 한번 가볼까요? 네, 골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차트를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골드 오늘 오후장 일단은 보도록 하면 자, 골드 오후장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박스를 좀 한번 그어 드릴게요. 자, 박스 횡보죠? 박스 횡보를 치면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16시부터 자, 여기에서 보세요. 16시부터 제 신세계 리턴즈에서 했던 제 필살기 매매 기법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렴 후에 발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여기에서 매도 포인트가 하나 잡히고요. 자, 다시 자, 21선 기법이죠. 21선을 맞는 음봉의 종가, 여기에서 또 매도 포인트가 하나 잡힐 겁니다. 매도 포인트가 잡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21선을 이탈하는, 종가상 21선을 이탈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끌고 가시면 된다. 자, 얘도 따라오네요. 자, 여기에서 일단 들어갔다라고 하면 21선 이탈하는 종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동 익절로 50틱이든 80틱이든 100틱이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그 틱수 정하셔서 자동 익절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이런 방법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을 조금 해드리자면 여러분, 오전에 여러분들 항생이나 이런 거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오전에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하시면 밤까지 뉴욕 시장 11시 반까지 밤 11시 반까지 기다리시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힘드실 수가 있고 오전에 어떤 손실이 조금 일어났다라고 하면 뇌동매매에 여러분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스탑을 하시고 한두 번 정도 이 유럽장이죠. 이 유럽장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거시는 것도 한 가지 매매의 팁이니까 유념하셔서 실전 매매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가겠습니다. 자, 5일 가면요. 자, 여기에서 자리가 하나 나오죠. 16시부터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시부터 보면 여기에 뭡니까? 수렴과 발산에서 수렴하고 발산이 나오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봉에 종가 진입해서 자동익절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또 자리가 하나 나오네요. 21선 기법과 뭡니까? 수렴과 발산에 의한 급격해서 여기까지 일단은 가는 5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추세를 지금 주지는 않은 모습,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전에 많이 하시는 항생 잠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오늘 항생이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아까 항생은 10시 15분에 시작하죠. 10시 15분에 시작을 해서 일단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횡보 박스를 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횡보 박스 이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다. 횡보 박스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매매 안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횡보 박스가 이렇게 보이면 매매 안 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장이니까 제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바로 유로입니다. 유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도 제가 차트를 조금 줄일게요. 네, 차트를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가장 추세가 잘 나올 겁니다. 그렇죠? 유럽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횡보 박스를 이렇게 그리죠. 자, 횡보 박스를 이렇게 그리다가 16시 시작하고 15시부터 하방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쭉 그리고 있다. 자, 이 그림을 조금 크게 볼까요,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림을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자, 오늘 시작했을 때부터 자, 16시까지, 15시까지 어떻죠? 밑으로 가는 모습이죠.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죠?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만 놓고 보시면 이것들이 안 보입니다. 최소한 하루 정도, 그리고 최소한 오늘 시작점에서부터 차트를 길게 늘여놓고 보시면 아, 오늘이 매도 방향이구나, 오늘이 매수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나스닥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골든 크로스로 올라오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버리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 방향으로 일단 추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자, 차트를 보는 눈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습니다. 단, 저는 여러분들보다 차트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차트를 보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이라도 계속적으로 차트를 보는 눈을 기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뭐가 보이죠? 자, 수렴 후에 발산 지점이 보여서 여기에서 매도 전략 일단은 타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뭡니까? 종가상 21선 이탈하는 이 라인에서 청산, 이 정도의 수익, 혹은 뭡니까? 혹은 자동 익절로 수익을 얻는 이런 방법,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되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여기까지 차트 기술적 분석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해외 선물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흐름 리뷰 복귀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편하게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 이제는 조금 더 시선을 넓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마저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 투자자분들,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시장 이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잠깐 보죠.
네. 자료를 일단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좀 잡았는데 네. 연준과 시장 참여자들의 동상이몽이라고. 동상이몽. 네. 예. 그 연준 같은 경우에 연준과 시장 참여자들 전부 다 동상은 뭡니까? 좀 올랐으면 좋겠다. 경기가 침체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주가가 아니면 현물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 이러는 동상인데요. 이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정이 좀 다르다라고 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이어가는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CPI가 7.7%가 나오면서 시장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으로 누르면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제가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맨 처음에도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최종금리 상단에 대한 관심이 정말 너무 지배적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끔 뇌리에 박히게끔 그렇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임스 블러드가 최종금리 7%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시장에 찬물을 일단은 얹었고요. 일단 하한선 5%, 상한선 7%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더 높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해석을 해드린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직격으로 연결이 됩니다.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니라는 주제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70년대와 80년대 폴 볼커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지는 것을 보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조금 낮아지는 것을 보니 어떻게 합니까? 폴 볼커는 금리를 9%로 올렸습니다. 9%로 내렸습니다. 자, 폴 볼커가 처음에 임명이 되고 8%에서 금리 8%에서 금리를 17.6%까지 수직 상승을 시켰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9%대로 낮춰버렸어요. 자, 금리를 9%대로 낮추니까 어떻게 됐다고 제가 얘기했죠? 인플레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12%로 고정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폴 볼커의 일단 실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폴 볼커도 아마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는 생각으로 금리를 낮췄던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12% 고정을 했다. 여기에서 신의 한 수가 일단은 발생을 하죠. 어떻게 됩니까? 자, 금리 9%에서 인플레이션이 12%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고정이 돼버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를 19.1%로 수직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0% 이하로 잡히는 이런 전략을 썼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10% 이하로 잡혀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는 12%에서 14%로 그냥 유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금리에서 시작해서 금리에서 끝낸 사람이 폴 볼커고요. 자, 실수라고 하면 이거죠. 금리를 낮추니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고정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짐을 제가 어떻게 지어드렸죠? 자, 인플레이션 3%를 유지시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오를 상황이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서 물가가 이 주황색입니다. 물가가 조금 오를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물가가 오를라 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려버려요. 물가가 조금 오를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그냥 뭡니까? 금리를 인상해버리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금리를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의 상단은 5.5%, 뭐 6.3%, 7.7% 알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연준에서도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테일러 준칙으로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테일러 준칙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왜? 추정치의 값이 많기 때문에. 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힌트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항상, 자, 좀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썼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그냥 칭해도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항상 더 높은, 자, 주황색이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파란색이 기준금리입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더 높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게 책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물가를 눌러버렸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가 나옵니다. 7.7%예요. 자,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7.7% 이상의 기준금리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준금리가 7.7% 이상이면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 정도 더 하면 됩니다. 뭐 12, 13 이상 나오겠죠? 굉장히 고통이 이제 수반이 조금 될 건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죠. 자, 그래서 어떤 힌트는 연준에서 계속 주고 있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금리 책정으로 물가를 누르면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물가가 잡힌다. 이게 과거 사례를 통한 명제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임스 블러드가 지금 7%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7.7% 이상 가야 됩니다. 물론 다음 장에서 제가 좀 그릴까요? 자, 인플레이션은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낮아질 거고요.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골든 크로스가 있겠죠. 이 골든 크로스에서 다시 데드 크로스로 내려오는 이 시점이 진정한 매수 타점이다. 진정으로 현물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는 그런 매수 타점. 그리고 이때가 언제다? 금리 인하의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상단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힌트는 예전 사례에 비추어 그리고 플러스 이번에 제임스 블러드가 일단은 제시를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큰 금리. 나중에 뭐 CPI가 6%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6% 이상으로 일단 설정이 되면 되겠고요. CPI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다. 5%대로 빨리. 그럼 5% 이상으로 일단 설정이 되면 되겠죠. 자, 하지만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금리의 상승이 아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의 상단일 것이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한 주의 차트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차트들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박스를 보시면, 자, 이때 1번의 상단을 깼습니다. 상단을 깼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최하 10484 라인이죠. 10484 라인을 깨지 않고 뭡니까? 위로 다시 갔다라는 겁니다. 위로 다시 갔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 일봉인데요. 현재 나스닥 일봉 같은 경우에는 자, 뭡니까? 전 고점을 깼습니다. 자, 전 고점을 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쌍봉 매매 기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쌍봉 매매 기법에서 전 고점을 깼으면 전 저점을 깬다 안 깬다? 안 깹니다. 전 저점을 안 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자료 잠깐 내리고 나스닥 일봉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좀 보면 이 라인입니다. 제가 체크 드린 라인이 이 라인인데요. 11월 4일 금요일 라인입니다. 저가가 1636입니다.
10636. 자, 10636을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전고 라인을 깼죠. 전고 라인을 깼기 때문에 전저 라인을 안 깰 거다. 밑으로 와도 전저 라인, 이 전저 라인을 안 깨고 다시 반등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글쎄요, 한 1, 2주 정도 일단 보셔야 될 것은 뭐냐, 이겁니다. 11월 4일 금요일 라인입니다. 10636 라인, 10636 라인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 이것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내려오더라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그어드릴게요. 여기입니다. 10636이죠. 10636 라인입니다. 여기 찍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상품들 흐름을 보면 전 상품군들이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역시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상품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나스닥 1분봉 기준으로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요. 나스닥은 개장 직후에는 바로 장대 양봉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나스닥이 1분봉 기준으로 오후 10시경부터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속 고점을 높여갔지만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전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0.35% 하락한 11,67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장 직후에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려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5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은 차트를 보시면 참 무섭습니다. 중국 수요 우려와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하면서 2개월 들어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11시 이후 낙폭을 무섭게 키우면서 80달러 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4%대 낙폭을 보이면서 76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골드 10시 30분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후 다시 소폭 하락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약 일주일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0.49% 하락한 1,74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는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7선으로 오르면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등락을 거듭하다가 조금 전에 이제 개장 직후에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0.74% 떨어진 1.02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그럼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연준 위원들의 이 강한 발언들을 소화하면서 전 거래일에는 0.01%로 간신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당일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팻말 들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을 들어주셨네요.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분봉상으로 보면요, 여러분. 분봉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죠? 하락 추세에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 분봉상으로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전고 라인을 일단은 다는 깼습니다. 전고 라인을 일단은 다는 깨는 모습 일단은 보였는데, 자, 제가 오늘 사실은 하루 종일 거의 이제 차트를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단 보면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면서 가는 이런 모습을 공통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클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는 일단 관망 전략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번 주는 관망 전략을 일단 조금 많이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의사록도 있고 공개가 되고 24 목요일 금요일 일단은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거래량 일단 급감을 하거든요. 자, 따라서 단기 전략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면이 좋을 것 같고, 자, 조금 롱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이 아닙니다. 롱 포지션입니다. 롱 포지션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430 라인입니다. 430 라인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430 라인에서 여러분 매수 전략 일단 펴시는 것도 롱 포지션으로요. 430에서 이 그물대 상단이거든요. 보면은 하나 둘 하나 7입니다. 일단은 일단 이 상단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430 라인입니다. 430 라인에서 일단은 롱 포지션으로 매수 전략, 뭐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지 간에 430 라인 일단은 좀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매수 전략 타시는 걸 이번 주에 좀 전략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따가 조금 흐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이제 당일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중요한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오늘만큼은 관망을 하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년물 국채금리 3.8%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107선까지 뛰어오른 상황이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스탠스 세워보겠습니다. 한 주간 10% 넘게 떨어졌는데요. 중국의 수요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 달러의 강세 전환에 따라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오일은 오일 무슨 일이죠? 오일은 그냥 매도 봐야죠. 네. 오일은 그냥 매도 봐야 돼요. 무섭게 떨어지네요. 네, 차트상으로도 일단은 매도 봐야 되고요. 3분봉 일단 기준으로 보면 제가 사실은 여기 신세계 들어오기 전에 오일을 일단 봤는데 매도세가 굉장히 좀 커요. 매도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가 아까 21시부터 여기 들어오기 전에 21시부터 봤는데요. 매도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수렴 구간에서 지금 발산으로 밑으로 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쯤 가서 또 한 번 수렴을 나타낼 가능성 많고 수렴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밑으로 발산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면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여기 보시면 정고 라인을 지금 다 넘지를 못했어요. 자, 이 정고 라인을 이 두 봉에서 다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보이시는 전저 라인 그리고 이 전저 라인을 일단은 깨고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1번의 정고점을 2번과 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1번의 정고점을 2번과 3번 라인이 일단은 깨지 못했기 때문에 전저 라인이죠. 하나, 두 개, 세 개의 전저 라인을 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76.25 그렇죠? 76.25가 지금 어디 하단인지 제가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76.25 라인이 여하단 라인인데요. 이 하단 라인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전략적으로는 여러분들 5일선 밑에 단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5일선 밑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도 전략 쓰시면서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은 오늘 일단 기술적 반등 오는 거는 매수 쪽으로는 버리시고 매도 쪽으로만 일단은 보시는 거 이런 전략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일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네, 5일 당일은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골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골드 가격을 떨어뜨린 상황인데요. 그간 좀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강세 전환을 했었던 골드가 다시 힘을 잃은 상황입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5일과 동일하게 매도를 들어주셨어요. 네. 요즘에 나스닥하고 같이 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예. 자, 분봉상으로 일단 볼게요. 자, 나스닥이 지금 떨어집니다. 여러분, 나스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일도 지금 떨어지는 모습 일단은 보고 계시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등등 정말 많지는 않은데 그것을 여러분들 계속 숙달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분봉상으로 전고 라인을 넘지 못했어요. 자, 전고 라인을 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저 라인을 깨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전저 라인을 깨는 모습을 일단 보인다라고 하면 매도 타이밍은 여기에서 매도 타이밍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돌파 매매식으로 여기에서 돌파 매매식으로 매도 사인, 매도 들어가는 이런 모습, 이런 기법 일단 볼 수도 있고 그럼 청산은 어디서 하느냐? 1차적인 청산은 여기에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목에서요. 일목 금을 때는 일단은 거래량이라고 매물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산을 하신다. 일목에서. 자,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매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은데 골드 매매하실 때는 뭐를 보라? 일단 나스닥 보라.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굉장히 쉽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랐다가 이제 쭉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골드도 데드크로스 이제 나오면서 떨어지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커플링 된다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스닥 방향 흐름에 따라서 골드도 똑같이 방향 흐름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도 매도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좀 한 말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11월 종반으로 일단은 가고 있고 12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시기 굉장히 좀 어려운 거래량이 안 터지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네. 12월 중순까지 뽑을 수 있을 만큼 뽑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산타랠리는 없을까요? 산타랠리도 그게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집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면 사실은 조금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서 횡보 박스 그리는 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최소한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큰 수익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시장 이슈들 그리고 상품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 4글자 적어서 또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선인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